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꼬셔가지고 데리고 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성폭행을 한 거예요. 아씨. 근데 이제 이 학생이 당하고 나서 바로 신고를 안 하고 혼자서 끙끙 앓았겠죠. 이제 뭐 얘기하면 부모님이 마음이 아파하실 테니까 한 3주쯤 뒤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로이어 프렌즈입니다. 오늘은 제가 뉴스 기사를 보다가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있어가지고 소개도 한번 해드리고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요새 워낙 사건 사고 많잖아요. 그렇죠. 매일같이 충격적인 게 정말 끊이지 그러니까요. 제가 본 뉴스는 뭐냐면은 10대 학생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구인 사이트에서 보다가 이제 스터디 카페 알바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간 거예요, 이제. 근데 이 학생이 재수생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디테일한 거는 좀 알아보긴 해야겠지만 재수하는 학생이 스터디 카페에서 알바를 한다. 그럼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도 벌면서 이제 그 같이 공부도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 알바 자리로 가보니까 사실 스터디 카페 사장도 아니었어요, 얘가. 근데 그 면접 자체는 이제 스터디 카페 보면 회의실 같은 데 있잖아요. 스터디룸 같은 거. 네, 그런 걸 빌려가지고 그 안에서 진행을 하니까 이 학생이 깜빡 속은 거예요. 마치 자기가 스터디 카페 알바 이제 면접을 본 적 하다가 사실 여기 말고 더 좋은 그런 알바 자리가 있다. 유사 성행위 없음.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꼬셔가지고 데리고 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성폭행을 한 거예요. 아씨. 근데 이제 이 학생이 당하고 나서 바로 신고를 안 하고 혼자서 끙끙 앓았겠죠. 이제 뭐 얘기하면 부모님이 마음이 아파하실 테니까 한 3주쯤 뒤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뭐 화가 나는 그런 사건인데 문제는 이게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에요.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이어가지고 죄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뭐 당연히 아청법 위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유사 성매매 업소에서 이렇게 일하려고 했으니까 뭐 성매매 알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성폭행 일반적으로 강간이랑 동의어로 많이 사용을 하죠, 일반 사회에서는. 근데 성폭행은 정식 법정 용어는 아니잖아요. 강간의 정의가 뭐죠? 상대방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그쵸. 그래서 이제 폭행은 협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건에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은 뭐죠? 일단 폭행 협박 요건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업무상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자유의사가 이제 제압이 됐다. 이런 상태에서 이런 간음 행위를 피해를 입었을 때에도 처벌을 하겠다라는 게 이 법조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폭행 협박으로 인해서 내가 내 의사에 반해가지고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려면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지금 사실 피해자가 신고하기 전에 사망을 하고 사망 이후에 주변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밝혀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기관에서도 폭행 협박이 지금 입증이 안 되니까 대신 이제 처음에 알바로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장이랑 직원의 관계다 해가지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명백하게 증거가 없다 뿐이지 물론 법률가는 예단을 하면 안 되고 증거가 없는 걸 멋대로 섣불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긴 하지만 저는 분명히 이거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 아니라 강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유사한 이런 패턴의 일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이런 식으로 계획적으로 스터디 카페 알바로 이렇게 꼬신 다음에 옆에 있는 그런 뭐 유사 성매매 업소로 넘어가는 이런 패턴이 많이 쓰였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신고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아마 피해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화도 나고 근데 분명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이게 죄명이 강간죄가 아니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인가? 이게 처벌 수위도 다르잖아요, 두 개가. 그렇죠. 당연히 이제 강간이 더 센 그런 죄명인데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드실까봐 저도 이제 제가 직접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뭐 단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런 기사 내용을 봤을 때에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자가 지금은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더 추가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지금 피해 사실을 더 이제 만약에 밝히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더 이제 처벌도 세질 거고. 그렇죠. 이게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갈 정도의 심적인 고통이 있었다고 하니까 뭐 그런 수법이 되게 이제 좀 치밀했을 것 같고 그래서 더욱더 이제 추가 피해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면밀하게 더 밝혀져 가지고 좀 확실한 그에 맞는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좀 엄벌에 처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 얘기하니까는
이게 한 번이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그 굳이 공고를 올렸다면은 그거를 역추적해가지고 거기 연락했던 사람들 다 조사 해버릴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피해자 추가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메일로 받았는지 핸드폰으로 연락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포렌식을 해가지고 다 한번 연락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는 뭐 강간에 해당하는 폭행 협박이 있었다면은 제명도 뭐 추가가 돼서 이제 추가가 돼서 이제 더 엄벌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강간살인이나 뭐 강간치사 이런 것도 죄명을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아직 사건이 진행 중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하지만 강간과 사망 사이에 좀 시간의 간격이 있어가지고 뭐 어쩌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수사기관에서 뭐 공소 제기를 할 때 그 죄명을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사망했다는 사실 자체는 재판부도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양형에 참작이 돼서 중형이 떨어질 것 같긴 합니다. 예, 오늘 좀 안타까운 사건이 있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소개를 드려봤고요. 다시는 이렇게 좀 안타까운 사건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